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저는 이상훈입니다. 미세먼지가 없는 쾌청한 아침입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미세먼지보다요, 꽃가루 때문에 콧물 재채기에 시달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꽃가루에 민감한 분들은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쓰시는 게 당분간은 좋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일상 회복에 운다. 일상 회복에 웃는다 이런 표현 아니었나요? 근데 우는 쪽이 있답니다. 시험대에선 플랫폼 기업들이다. 자, 최근에 플랫폼 기업들이요, 일상 회복 이후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용자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답니다. 20% 안팎 급감 이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배달 앱이나 OTT 뭐 이런 거 보면 이른바 이제 플랫폼 기업들의 대표적인 모습인데요. 폭풍 성장 끝난 거 아니냐? 이제부터 진짜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보시죠. 자, 민주당에서는요, 5명 부적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 내일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임명을 강행할 뜻을 비췄다. 이런 내용입니다. 좀 더 보죠. 자, 이제 새 정부 출범 하루 남았습니다. 그러나 여야 그리고 당선인과 지금 민주당 극한 대치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요, 여당에서는요, 정호영 등 철회 사퇴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 당선인은 6명에 대해서 청문보고서 재송부 이렇게 맞섰다. 재송부한다는 건요, 임명을 강행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국회에서 한덕수 총리 인중이 난항된 추경호 부총리 대행 체제, 뭔가 비상 조치를 취한다 이런 전망까지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세입자에게 잔인한 8월이 다가오고 있다. 전세 4억 올려달래요. 지금요, 임대차법 2년 계약갱신 8월부터 가능해지게 되거든요. 그렇다면은요, 그동안 못 올렸던 전세값을 한꺼번에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2년 사이 35%가 올랐다. 세입자들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새 북한이 계속 쏴 올려요. 뭔가 의도가 있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북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때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 풍계리 복구 완료했다. 이런 분석입니다. 정부 당국자 안보 위기 최악 우려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 말도 지금 안 듣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미국에 달렸다. 어떤 협상을 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경호 MBN 논설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 옆에는요, 신경민 전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요,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는데요. 키워드가 좀 큼지막하게 써 있는데요. 위험한 정면 돌파. 여기 보시면 인용이 돼 있죠. 누군가 어제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본인의 선택은 위험한 정면 돌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기사가 좀 몇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어제 2명의 인물이 잇따라 오전과 오후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요, 두 인물을 한꺼번에 다루고 있어요. 이재명, 안철수 보궐선거 출사표를 던졌는데 각각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라는 목적 명분을 내세웠어요. 그런데 이 기사는 이재명, 안철수 궁색한 출마 명분 닮은 꼴이다.
닮았는데 궁색한 게 닮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하고 있죠. 그럼 무슨 얘기를 했는지 여기 두 명의 인물이 있는데 이재명 위태로운 지방선거 외면 못한다 이런 이유. 그리고 안철수 새 정부 성공 초석을 놓기 위해서 그래서 출마를 한다. 이렇게 내세운 겁니다. 일단 요 기사가 하나 있고요. 다음은 만평을 하나 좀 소개해드리죠. 역시 같은 맥락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만평입니다. 위에 보면 큰 제목이 출마의 이유하고 써 있죠. 그리고 아래로 갑니다. 여기 보면 두 명이 있는데 먼저 이 철수라고 쓰신 인물이 있어요. 이분은 분당 갑띠를 맺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곳에 회사가 있다. 넌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받은 분은 재명, 계양을이라는 띠를 메고 있죠. 뭐가 있냐는 질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개딸이라고. 요즘에 민주당에서 이 표현 참 많이 쓰죠. 지지자들을 표현하는 이 표현인데 부럽지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표현이 뭐 한 드라마에서 이제 유행된 이후에 여러 가지 회자가 되는데 요새 많이 쓰여요. 민주당에서. 그러면서 한쪽은 나는 회사가 있다. 한쪽은 나는 지지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만평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지금 묘사한 것 같지는 않죠. 지금 내용을. 이런 사항입니다. 자, 그럼요. 한 명씩 좀 집중해서 좀 분석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이재명 상임고문, 지금 민주당 상임고문인데요.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텃밭에 나서며 위험한 정면 돌파 결심이다. 그렇습니다. 계양을 사실 민주당 쪽이 좀 유리한 곳이다 이렇게 평가받는데 위험한 정면 돌파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요. 여기 보면 전국 과반 승리 이끌 것이다. 그리고 원래 이 기자들에게 배포된 이 출마 선언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담기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도 해요. 대장동 해먹어 오물 많은 사람이 먼지 좀 묻은 나를 도둑놈으로 본다. 억울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내용이 좀 이렇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이재명 상임고문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 배경 이런 설명을 좀 했거든요. 들어보시죠. 깊은 고심 끝에 위기의 민주당에 힘을 보태고 어려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위험한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대선 결과의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길은 어려움에 처한 당과 우리 후보들에게 조금이나마 활로를 열어주고 여전히 TV를 잘 못 켜시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옅은 희망이나마 만들어 드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저의 모든 것을 던져서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반드시 이끌겠습니다. 도둑 막아보겠다고 열심히 하다 튕겨서 먼지 좀 묻었다고 나를 도둑놈으로 몰고 그러면 이게 상식적인 정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갈래 얘기를 한 건데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위험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지지자분들 많은 분들 중에서 아직도 TV를 못 켜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달래기 위해서 나왔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하죠. 대장동 등등등 얘기하면서 뭔가 방탄조끼 입으려고 나온 거죠라는 그 말을 아마 의식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먼지 조금 묻었다고 저렇게 비난을 한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또 반박도 합니다. 윤경호 의원님. 기사도 보고 영상도 들으셨어요. 출마 명분 여러 갈래 설명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우선 위험한 정면 돌파가 성공하려면 예. 본인이 보궐선거에 우선 당선이 돼야 되죠. 일단 당선이죠. 예. 예. 그거 안 되면 뭐 이제 정치 생명에 상당한 그렇죠. 예. 그리고 지방선거의 과반 승리. 이건 만약에 안 돼도 예. 혼자만의 책임을 오롯이 다 지지 않아도 되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그건 부담은 좀 덜하죠. 예.
중요한 건 명분입니다. 자, 지역 구민들이 전국적인 정치인이 우리 지역에 왔으면 좋겠다. 예. 가끔 그런 민심들이 뭐 작동되는 경우 있지요. 그러나 지역의 일꾼을 뽑는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보궐선거제만 뽑는다. 이런 점에서 보면 그동안에 전혀 인연이 없었던 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인천 계양을은 딱히 인연 찾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안철수 위원장도 뭐 그건 마찬가지니까요. 두 사람은 그 대신 대선 후보로 나왔던 전국적인 정치인이다. 예. 이제 이걸 내세우는 건데 일반적인 여론 그러니까 이번에 인천 계양을이나 아니면 경기 분당갑, 예. 성남 분당갑 지역구의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우선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의 생각은 뭐 제가 뭐라고 함부로 예단하긴 그렇고요. 그러나 예. 나머지 지역에 일반적으로 이 그쪽에 투표권을 갖고 있지 않은 나머지 지역에 있는 분들은 예. 이 두 전국적인 정치인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아무리 정당에서 그냥 포석을 하는 대로 간다 예. 하더라도 아까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명분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과거에 이런 결정들이 나올 때마다 이런 결정과 반대로 갔던 우리 이 정치 역사의 정치인이 한 분이 있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 어려운 곳을 일부러 골라가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그렇습니다. 나왔어요. 부산에서 시장 선거 떨어지고 국회의원 선거 떨어지고 예. 종로에 나와가지고 당선됐는데 불과 2년 만에 다시 치러지는 선거에 던져버리고 나 부산 가겠다 그래서 떨어졌잖아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참 무모한 정치인이다 그랬는데 예. 나중에 노무현이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노사모가 생기고 그리고 그렇죠. 불과 2년 만에 아. 권터중래 대통령까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큰 정치인이 가야 할 길 이런 게 참 대비가 된다. 저는 그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윤경호 의원님께서는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주셨어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반응이 있었는데 이분 윤희숙 전 의원 갑자기 이재명 후보가 등판하니까 또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본인의 입장을 좀 냈어요. 이런 겁니다. 수사부터 받고 깨끗이 혐의를 벗은 후에 선출직에 나오는 게 국민에 대한 기본적 도리다. 윤희숙 전 의원은 사실은 대장동 이슈 등등등 관련해서 이재명 전 후보하고 엄청나게 충돌을 했었죠. 지난해 같은 경우.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국회의원 배지 속으로 숨어야 살 수 있겠다는 절박한 마음을 이렇게 공세적으로 표현하는 분은 한국 정치 70년 역사에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된다. 매섭게 비판을 했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영철 편집위원 일단 이 윤희숙 전 의원의 이 표현은 방탄조끼 입으려는 거죠. 이 뜻으로 보여요. 지금요. 뭔가 앞으로에 혹시 있을 수 있는 수사와 관련해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지려는 거 아닙니까? 이걸로 보이는데 일단 그 한 가지에 대한 의견. 그리고 인천 계양을이 아닌 분당.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상임고문은 거주지가 분당이거든요. 그럼 연고로 있다면 분당에 있는데 지금 분당갑이 비어있는 상황에서 출마를 그쪽은 안 하고 인천을 선택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입니다. 뭐 방탄조끼 문제는 뭐 대장동 의혹이나 예. 그리고 성남 FC 의혹이라든가 그리고 뭐 경기도지사 재직 중에 부인이 그 경기도지사의 그 법인카드를 썼다는 예. 의혹. 뭐 이것이 뭐 수사 결과 명확한 혐의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단과 추정이죠. 예. 그런데 윤희숙 의원은 마치 혐의가 있는 듯이 그렇게 좀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게 해서 방탄조끼를 입으려고 불체포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되려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냐. 예. 이렇게 합리적 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장동 의혹을 결재한 사람이 당시 성남시장 예. 이재명 후보였고 그리고 뭐 법인카드 문제도 자신이 경기도지사 재직 중에 일어난 예. 문제이고 성남 FC도 마찬가지니까 그러한 의혹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지금 두 번째 그 앵커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분당에 사는데 왜 하필 계양을로 가는 거야? 이 질문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죠.
그러니까 왜 분당 사는 사람이 예. 저 계양까지 갔을까? 예. 그리고 윤희숙 의원은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죠. 저거 죄 많으니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방패 예. 삼아서 국회의원 하려는 거야. 그거 맞잖아. 이렇게 직격탄을 때린 것이죠. 그런데 이재명 지금 이제 계양을 후보는 예. 아니야. 나 그런 죄 없어. 그런 죄가 없는데 뭔지 아까 표현은 무슨 먼지 튀어서 먼지 정도 묻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비난한다 먼지밖에 이렇게 없는 얘기했어요. 사람한테 먼지 예. 없는 사람 없는데 먼지 있는 사람 보고 먼지 있다고 그러면은 그거 다 먼지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계양까지 간다는 것은 무언가 특수한 목적이 있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양은 사실 연고지도 아니고 예. 사실 뭐 대의민주주의에서 계양을의 주민들의 이제 대리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는 그렇습니다. 만약 국회의원이 된다면. 예. 근데 뭐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만약에 대리운전하고 직결을 시켜본다면 계양을의 길도 모르는 분이 과연 계양 주민들의 대리운전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질문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배우면 된다라는 또 설명이 있을 수 있지만 당장은 잘 모르잖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4년 동안 배우다가 끝나버리면 계양을의 주민들의 권익은 어떻게 보장받습니까? 예. 그러면 4년을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대표성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간다. 이재명 계양을 예. 후보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제대로 된 대표를 뽑아야 주민의 권리와 예.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인데 이런 면에서는 설명이 굉장히 어제 부족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간다는데 계양을의 주민들의 권리와 복리를 위해서 가야 될 분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그것인데 그것은 굉장히 외면받고 있지 않은가. 정당 정치가 과연 계양을 주민들의 복리를 과연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시민사회와 예. 정당이 이익을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대표인데 예. 그 대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부호가 따라붙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께서 계양을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예. 나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분당갑은 지금 대장동에 속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못 가고 대신에 계양을을 선택했는데 이건 무슨 명분입니까 지금? 이 말씀이네요 지금요. 지금 윤희숙 전 의원의 약간 지적 나왔는데 사실 윤희숙 전 의원이 등장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요 기사입니다. 자, 이재명 대항마로 나서는 거냐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해 워낙 격렬하게 뭔가 반발하고 싸웠거든요. 인천 계양을 보선 맞불 카드로 거론되고 있다. 자, 대선 때 이재명 저격수로 활약을 했는데 당내에서는 일단 뭔가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지방선거 유불리, 지방선거 전체 유불리를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쉽게 결정할 건 아니다. 이런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윤희숙 전 의원이 뭐 며칠 전에 한 예의가 있고요. 당에서 난 목소리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분이 왜 벌써 다시 등판하는지는 좀 부끄러워해야 될 문제지만 어쨌든 그분이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상징성이 커지는 판이 되잖아요. 그쵸. 그 리더십을 가지신 분들이 나가서 큰 판에서 근사하게 싸움을 보여주시는 게 좋고요. 네. 만약에 그러시기가 좀 배포가 뭐 안 되신다거나 그러시면 그래서 저더러 나가라 그러면 뭐 따라야죠. 당에서 하라고 하면. 당에서 나가라고 하면 따라야 되니까 당에서 나가라고 해주세요라는 거를 저렇게 표현한 것 같기도 합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지금 당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진짜 계양을 해 누구를 내보내면 좋겠다.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그 지금 이재명 예. 그 후보가 예. 이제 어제서야 공식적으로 이제 개항을 해 나가겠다 이제 예. 선언을 한 상태라서 사실은 이제 이재명 후보의 어떤 맞춤형 저격 어떤 공천을 할 거냐 이런 문제까지는 아직까지 이제 본격화되고 있지 않고 이제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우리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대선 이전부터 기본소득이라든지 예. 특히 또 부동산 임대차 3법 등을 통해서 이재명 저격수로 좀 이름을 좀 많이 높였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좀 흥행 카드로는
좀 고려할 만한 어떤 카드가 된다. 이재명 후보하고 한번 겨룰 만한 인물로 당에서 보고 있다는 겁니까? 네네. 예. 그런데 또 그 어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또 이야기를 했지만 예. 이번 저희들 이제 지방 선거에서 그리고 이번 또 보궐선거도 마찬가지고 예. 대원칙이 일단 경선으로 간다. 그리고 또 그 해당되는 예. 지역에서 얼마만큼 공헌을 하고 기여를 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하고 계속 접촉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밝힌 어떤 그런 어떤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 걸로 봐서는 반드시 흥행으로만 하진 않겠다. 이런 것이 저희 당의 기본적인 방침이고 현재 그 계양을의 당협위원장께서 6년 정도 하셨고 그다음에 2번 정도의 예. 어떤 선거를 치르면서 예. 비록 패배는 했지만 단단히 또 지역 기반도 단단히 좀 준비하시고 있다고. 있는 분이 있다는 예,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보니까 또 뭐 이재명 그 후보의 그 이제 출마 선언 하는데 피켓 시위도 하고 그러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윤희숙 의원의 어떤 흥행 카드로 갈 거냐. 지금 지방선거의 대원칙인 지역에서 계속해서 공헌하고 기여하신 어떤 예. 그런 분으로 갈 거냐. 이런 걸 조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전체로는 아직까지 뭐 섣불리 이거다 저거다 하기는 좀 어렵고 고민한 상황인데 근데 시간은 좀 없어요. 이번 주 정도면 이제 후보 등록하고 뭐가 좀 활동도 해야 될 때가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뭔가 좀 결정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국회의원 출마, 특히 지방선거와 같이 맞물린 이런 보궐선거 출마 관련해서는요. 국회의원 자리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지방선거에 나서신 분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사실 윤희숙 전 의원은 얼마 전에 본인 스스로 국회의원 자리를 던졌거든요. 서울 지역에 있는. 근데 만약에 다시 인천으로 출마한다면 이건 뭡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걸 윤석 대표가 좀 지적을 했거든요. 자, 신경미 전 의원님. 만약에 이재명, 윤희숙 이런 대결이 된다면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습니까?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지금 뭐 몇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예. 이 이재명 후보의 명분이 과연 괜찮은 거냐라는 예. 거하고 계양을이라는 지역구 사정은 어떤 거냐라고 예. 지금 이 두 가지를 봐야죠. 두 번째 걸 먼저 본다면 계양을이라는 게 2000년도부터는 거의 이 송영길 후보와 최원식 전 의원이 예. 거의 이 지역구를 아. 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3월 9일 대선을 보면은요. 예. 52점 이때는 이제 이재명 대 윤석열인데 예. 52.2%가 나왔어요. 과반 이상을 넘기는 지역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양을이라는 지역구가 2000년 이후 그리고 계양을로 분구가 된 이후 2004년부터인데요. 2년을 제외하고 그때도 물론 송영길 후보가 시장으로 나가면서 보궐선거가 있어서 2년 동안만 그 당시에 한나라당의 후보에게 예. 넘어갔을 뿐이고 사실 여기는 민주당이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민주당이 강한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예. 압도적으로 이긴 곳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 지역구를 고를 때 예. 굉장히 안전한 곳으로 갔다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죠. 일단 안전한 곳을 선택한 네, 거다. 일단 예. 이재명 후보가 여기서 만약에 떨어진다면 그건 정말 민주당 후보로서의 예. 자격 자체가 없을 정도로 여기는 너무나 안전한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계양을을 고른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송영길 후보를 3쿠션으로 밀어내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갑자기 지금 김은혜 후보 팩터가 생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뭐 극복을 해서 예. 지금 이 명분 포장을 해가지고 지금 인천 계양을로 간다는 예. 것은 충분히 이유가 있는 것인데 이제 문제는 더 근본적인 문제인 과연 명분 포장이 예. 명분 홍보가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거죠. 이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인천 지역의 NGO 또 인천 지역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나서고 그것을 비대위가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지금 취해서 예. 어저께 기자회견과 대중 집회를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내건 게
인천 지역을 포함해서 수도권 선거가 매우 민주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예. 이것을 이기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과반 이상을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예. 17개 시도지사이기 때문에 이제 9석을 받아와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지금 안전한 곳은 사실 5곳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개 내지 4개. 예. 적어도 3개 내지 4개. 거기에는 인천과 경기와 그리고 플러스 한두 지역을 더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야심찬 예. 목표가 될 수 있죠. 이게 좀 리스크일 뿐이지 나머지는 지금 거의 다 이미 명분으로 포장이 됐고 뭐 계양을이라는 굉장히 안전한 지역에 예. 랜딩을 했고 이래서 거기까지는 일단 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윤희숙 전 의원과 겨루게 되는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상황? 서로 다 지금 뜨내기로 온 거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그렇게 큰 명분이 먹히는 명분이 지역에 되지 예. 않을 걸로 지금 보는 건데요. 예. 물론 지역에 지금 아무리 계양을이 민주당에게 안전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예. 여론조사나 민심의 추이는 봐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윤희숙 전 의원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예.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여러 가지 이 계양을이란 이 지역구의 연고를 아까 설명해 줬는데 굉장히 민주당이 강세 지역이다. 뭐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단 이재명 상임고문 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 정도 내용이고요. 다음은 안철수 인수위원장. 이제 인수위가 끝났어요. 전 인수위원장이 됐는데 뭐 그 얘기 해보겠는데 역시 키워드로 주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담시입니다. 키워드가. 고담시는 이게 유명한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어떤 배경 아닙니까? 어떤 시?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배트맨인데 고담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기사로 좀 보겠습니다. 자, 안철수 어제 본인의 출마 명분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이 상임고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주민의 배신행위다. 직격탄을 날리면서 본인 출마의 명분을 삼습니다. 이 본도 보겠습니다. 연고 없는 곳으로 가서 무책임하다. 그리고 민주당이 12년 집권한 성남시는 조커가 판치는 고담시가 됐다. 여기에서 고담시가 나오는군요. 분당 성남을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고담시가 됐다고 지금은. 그리고 당선인이 격려했다. 그러면 당선인과 관련된 얘기도 좀 강조하거든요. 출마 이유를 설명하면서. 자, 그럼요. 안철수 전 위원장의 어제 출마 기자회견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분당갑 지역은 저에게 제2의 고향입니다. 저의 분신이나 마찬가지인 안랩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12년 장기 집권이 이어진 성남시는 조커가 판치는 고담시로 전락했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은 주민에 대한 참담한 배신 행위이자 정치에 대한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자, 이 얘기 할게요. 홍석준 의원님. 예. 그러니까 기자들 질문과 응답을 한 그 과정에서 당선인이 지금 경기도 선거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본인이 이런 걸 모른 척할 수가 없다. 그래서 출마하는 거다. 약간 이런 취지의 설명도 있었거든요. 네네. 지금 당선인이 걱정을 한다. 그만큼 당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경기도지사 선거를 좀 위기가 왔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예, 뭐 아무래도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그 중요한 지역이 경기도고 예. 또 경기도와 지금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성남의 분당 그 보궐선거가 예.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당선인을 비롯해서 예. 당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그 관심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안철수라는 큰 정치인이 예. 뭐 그런 걸로 움직인 것 같지는 않고 원래 이제 안철수 그 인수위원장이 인수위원장을 수락하면서 하신 예. 말씀이 예. 나는 정치도 해봤고 기업도 해봤는데
행정을 하지 못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원장을 맡으면서 그런 어떤 새 정부의 예. 이런 국정과제 플랜을 짜보겠다. 뭐 이런 어떤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안철수 대표 인수위원장의 목표는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국무총리라든지 아. 또는 뭐 경기도라든지 이런 어떤 행정 쪽에 더 많은 어떤 관심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예. 또 뭐 본인도 또 뭐 일부 또 고사하신 면도 있고 그렇게 이제 되고 있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나온 카드가 이제 김은혜 의원의 이제 경기지사 출마로 인해서 예. 지금 공석이 된 오. 분당이고 특히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본인도 말씀하셨지만 나름대로는 굉장히 또 연고를 또 주장하실 수도 있죠. 안내비라든지. 또 회사 얘기를 꺼냈어요. 예, 안내비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안철수 대표의 어떻게 보면 상징이나 마찬가지이기 본인은 때문에 분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예. 그래서 충분히 본인으로서는 선택 어떤 명분도 있고 특히 또 당선 가능성도 굉장히 또 많고 뭐 이런 면에서 분당을 좀 선택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 포인트에서 이재명, 안철수는 이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공통점은 대선 후보로서 그렇습니다. 이제 보궐선거에 나온 그래서 공통점이 출마를 있지만 했던 분들. 예, 있지만 예. 그러나 이제 확실히 좀 다른 것은 이재명 후보는 완전히 패배한 어떤 이제 후보인 거고 예. 안철수 인수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윤석열 후보를 막판에 그렇습니다. 지지선을 승리한 쪽으로 해서 간 거죠. 공동 정부를 좀 어.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또 명분 있는 지역에 나간 이런 좀 차이는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점 말씀하시고 그 앞에서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이 원래는 행정 쪽에 어떤 일을 맡고 싶어 했다. 여길 선호했지만 지금은 좀 보궐선거 출마거든요. 그렇다면은 보궐선거 출마가 어떻게 보면 약간 차선처럼 들리기도 했어요. 지금 이제 홍석준 의원님께서 그렇게 좀 분석을 해 주셨는데 어제 사실은 이 출마 이유에 대한 질문이 꽤 있었어요. 그 기사도 좀 먼저 하나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뷰인데요. 분당갑 출마 당 요청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아까 홍석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연결이 되네요. 원래는 내가 생각이었었지만 당에서 하도 부탁을 해서 이 뜻이 됩니다, 지금. 그리고 이재명은 날 피해서 개항을 간 것이다. 내가 무서워서 갔다. 이런 뜻도 좀 보이네요. 이렇게 말한 취지로.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 끝난 뒤에 질문을 좀 받았어요. 원래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이 노원이거든요. 노원. 근데 이제 분당으로 지역구가 옮겨진 거예요. 이와 관련 질문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제가 계속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그때 처음 노원병 출마할 때 그때 저는 국회의원을 그만두더라도 떠나지 않고 계속 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새롭게 다른 지역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또 이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떠나는 그런 마음이 참 아쉽습니다. 당선인께서 경기도 선거 전체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 선거에 공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윤경호 의원님 노원을 떠나서 아쉽다. 근데 당선인은 너무 걱정을 해서 내가 경기도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의 설명으로 좀 나왔습니다. 어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매일경제 제목에 딱 전곡을 찌르는 게 앞에 있던데요. 궁색한. 예. 이재명, 안철수 출마 명분 뭐 궁색함이 닮았다. 뭐라고 해도 저 얘기에서 예. 벗어나기 어렵죠. 저는 이 대목에서 아까 홍 의원께서 하신 얘기에 연결을 하자면 예. 윤심이 그러면 언제부터 작동했느냐? 윤심이 안철수 출마로 언제부터 바뀌었느냐? 그 전에는 박민식 전 의원이 예. 부산에서 실컷 국회의원 2번 했던 박민식 전 의원이 분당 출마 선언했어요. 하면서 예. 뭐 윤핵관 운운하고 윤심이 그렇습니다. 저에게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약간 그때도 윤심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그러다가 윤심이 그럼 바뀌었다. 바뀌었다고 인정하면 좋습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안철수 위원장 역시 궁색한 출마 명분 이건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예. 더군다나 아까 고담시 운운했던 얘기는 예. 과연 그 지역의 유권자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걸 스스로 누워서 침뱉게 한 거라고 모욕적이라고 받아들일까? 갑자기 아니면 분당이 고담이 됐어요? 아니면 그래 맞다. 지금 이렇게 혼탁하니 새로운 뭐 구세주가 좀 와주라. 이게 맞는지. 그리고 이제 본인은 전국적인 정치인이니까 아까 약속까지 한 노원을 떠나서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뭐 또 인연이 있다고요? 알레비? 예. 뭐 정치인의 인연이라는 거는 어디에나 갖다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와닿을 것 같지는 않고 이 대목에서 제가 아까 이재명 후보 비판과 안철수 예. 위원장 똑같이 적용하는 한 가지 지적드리는 게 공직선거법의 맹점이다. 아무리 국회의원이지만 예. 해당 지역에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예.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둔 이런 규정이 만약에 있었다면 이런 분들이 아무리 전국적인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그렇겠네요. 이렇게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 갈 수 있을까? 그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죠. 예. 이건 정말 민주주의 대의제를 모욕하는 거죠. 자치단체장은 60일, 국회의원은 아예 없습니다. 예. 자기들이 스스로 법을 만들면서 그런 족쇄를 제거해버린 거죠. 이건 시민운동을 통해서 이건 예. 바꿔나가야 됩니다. 공직선거법을 바꾸도록 국회의원이든 단체장이든 예. 조금 더 긴 기간 동안 어느 지역이든 예. 지역에서 출마를 하려면 주소지를 미리 옮겨놔야 된다는 의무 규정을 두도록 우리 시민들이 깨어서 운동을 해야 된다. 그 대목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성남 분당 가변은요. 이제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국민의힘에서 출마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절차를 걸칠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김병관 전 의원이 있습니다. 지금 출마를 한 상태죠. 어제 반응을 좀 보였죠. 특히 이제 고담시 뭐 이거에 대한 반응인데요. 고담시라고 성남을 조코가 판치는 고담시라고 평가했는데 분당에서 안 살아보셔서 모르는 것 같습니다. 분당과 고담은 아주 달라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결국 안 후보님은 배트맨이 되고 싶은 건가요? 그러면서 배트맨은 곧 박쥐? 이렇게 썼습니다. 이 뜻이요. 이게 배트맨이라고 쓴 거하고 박쥐라고 쓴 거는요. 우리는 어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요. 이거를 노렸겠죠. 그러면서 앞서서는 분당에 안 살아보셨죠? 모르시죠? 이걸 또 물어본 거예요.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님,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 분당갑 출마, 그리고 김병관 전 의원 이런 반응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뭐 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한참 헤매고 있는 중에 김은혜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로 어떻게 보면 예. 좋은 기회를 얻은 거죠. 네.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뭐 명분 아까 이재명 전 후보도 명분 포장을 해가지고 예. 개항을로 안철수 위원장 때문에 간 게 아니고 원래부터 가려고 그랬던 거기 때문에 예. 이 얘기는 맞지 않습니다. 날 피해서 개항 간 거다. 이건 뭐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뭐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지금 안 위원장으로서는 지금 최상의 선택을 한 걸로 보이는데 이 안 위원장이 사실 지역구 경험이 노원에서 있어요. 예. 그리고 정치 경험도 10년 이상 있고요. 근데 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아직도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성숙도 완숙도는 그래요? 좀 높지 않은 것 같다. 어느 대목을 듣고 그런 판단을 아니 자기가 하셨습니까? 출마하려고 하는 지역을 전 정권을 비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 출마하려는 지역을 비하하는 것은 그건 좀 맞지 않고요. 고담시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건 잘못했고요. 지금 김병관 의원을 좀 얕잡아 보시는 것 같은데 이 분당이라는 지역구가 민주당한테 그렇게 녹록한 지역은 아닙니다. 근데 김병관 의원이 20대 들어왔고 그리고 원래 김병관 의원의 이력을 보면은 비즈니스로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고요. 그것이 웅변으로 드러나는 것이 개인 재산입니다. 개인 예. 재산으로
따지면은 국회 300명 중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갔던 좀 수천억 대 아닙니까? 이건 예. 계산하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로 예. 본인도 그 재산을 정확하게 모를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기업인이에요. 그리고 20대 때 어려운 지역에서 민주당 간판을 달고 예. 됐고 21대 때도 김은혜 의원하고 굉장히 치열하게 싸워서 박빙승부였죠. 표 차이가 1,500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1,500표 정도면은 그렇게 많은 표 차이가 아닌데 예. 김은혜 의원의 물론 뭐 여러 가지 전략이 먹힌 탓도 있겠지만은요. 김병관 의원이 아주 석패했다고 모두 다 아까워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철수 이제 후보가 되겠죠. 예. 후보에게 녹록한 지역이 아니다. 쉬운 지역이 아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폄하하고 들어가는 것은 벌써 상당히 감점 포인트를 받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자, 최영철 편집이요. 네. 이제 조금 더 나아간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은 안철수 전 위원장이 분당과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거는 국회의원이 된 뒤에 그 다음 행보를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다음 행보는 국민의힘의 당권 그리고 그 이후에 차기 대선 뭐 이런 행보로 좀 분석되는데 사실은 당권이라는 거는요. 뭐 당대표가 될 수도 있지만 단순한 당대표에 멈추지 않으려면 확실한 차기 주자다. 뭐 이런 게 좀 강력히 있어야 되는데 이 상황이 그런 겁니까 지금?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출발선에 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굉장히 안철수 위원장의 유약한 이미지 예. 그리고 학자적 이미지가 강했다면 이제는 투사적 이미지로 가서 당권에 도전해서 내년에 당권을 잡고 물론 그 당권을 잡기 위해서는 이번 분당갑에서 반드시 당선이 돼야 되겠죠. 예. 그것도 어느 정도 압도적인 표차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좀 첨언을 하자면 경기도지사까지 김은혜 그 후보가 가져오는 그림까지 만든다면 예.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서겠지만 뭐 그 중에 뭐 둘 다 놓쳐버린다면 완전히 끝나버리는 그럼 것이고 완전 치명상이고요. 그렇죠. 본인이라도 당선이 된다면 그래도 가능성이 크게 열리는 것이고 예. 어쨌든 내년에 당권을 잡고 그리고 그 다음에 총선에 공천권을 갖는 그러한 그 힘을 가지게 된다면 그리고 그 다음 총선에서 만약에 승리하게 된다면 이제 여러 잠룡 중에 가장 유리한 국면에 올라설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당권을 잡는 것도 사실 뭐 쉽지는 않을 예. 겁니다. 이준석 지금 당 대표가 한 번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다른 뭐 사람들도 적지 않게 그렇죠. 경쟁자가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출사표를 내밀고 있기 때문에 그리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안철수 위원장도 이제는 정치를 좀 10년 이상 오래 한 고참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길을 좀 이제는 알지 않겠느냐. 예.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야지 결국에는 당을 휘어잡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 거기 때문에 예. 이제 원내에 입성하면 안철수라는 사람을 따라다닐 만한 사람을 과연 원내에서 몇 명쯤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겠죠. 뭐 안철수 위원장이 뭐 밥을 잘 안 먹는다. 그리고 예. 의원들과 폭탄주를 잘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부 비판이 있습니다만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불식시키고 그런 행동들을 할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달라진 안철수 그런 면이 이제는 당권으로 직행하는 예. 그 훌륭한 큰 정치인이 되느냐 아니면 똑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그전과 똑같이 내리막길을 또 걸어갈 것인지 그것은 모를 거지만 어쨌든 이번에 굉장히 큰 시험대에 섰다. 그런데 예. 안철수 위원장은 이제 경험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예. 그전과 같이 똑같은 그 행동의 패턴을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좀 달라질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전 위원장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궁극적인 어떤 목표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목표를 가기 위해서 여러 번의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이번 보궐선거가 그 첫 번째 시험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